민주당도 이제 경선할 만큼 인적 자원이 충분히 갖춰졌다. 재선을 하면은 제가 예결위에 소속되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예결위 간사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세물이 들어가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변화가 이루어지지 보수 세력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용산에서 내려온 분이 후보가 된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의 이 난맥상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구미의 산업이 어떤 산업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 의원으로 TK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도 열 사람 몫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22대 총선에 출마한 화제 후보들을 만나보는 파워인터뷰 화통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을 선거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건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출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을 민주당 후보 김형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사실 굉장히 위기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요. 지금 지방의 몰락이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빨리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기존의 보수 세력만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경쟁하고 함께 이 일을 풀어나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에는 경북에서도 민주당 의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살고 미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경북 지역이 험지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그것도 경선으로 예. 후보가 되시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구 경북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경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바닥 민심이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도 이제 경선할 만큼 인적 자원이 충분히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동안 구미 시민들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바닥 민심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설을 전후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핸들을 놓으면 더 큰 손해를 보니까 지금 이익이 나서 장사를 하고 그 운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정부의 실정이 이제는 그냥 수출이 좀 줄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소비도 줄고 민생의 파탄에까지 이르는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구미을 선거에 도전하셨죠? 그렇죠. 예. 그때 낙선하셨는데 다시 도전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보다가 대구 경북이 위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업의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 먹거리 산업, 어떤 전략 산업을 키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할 것인가가 매우 시급한데,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대기업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구미입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대구 경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기어코 구미에서 의원이 되고 싶은 겁니다. 네. 지난 20대 국회 때는 농민 대표 자격으로 공천을 받아서 비례대표로 그렇죠. 구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또 활동하신 게 좀 특이했습니다. 주로 예결위에서 활동하셨던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예결 4년을 그 임기 동안 뒤에 3년을 계속 예결위원을 했고 마지막 해에는 제가 개수조정 소위위원까지 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죠. 근데 저는 우선 제가 예결위 활동에 대한 당의 평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 입장에서도 대구 경북의 예산 활동을 책임지고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마지막 해 개수조정위원을 할 때는
경북 전체 예산을 7,777억을 순증시켰습니다. 아, 네. 어마어마하죠. 그게 가능합니다. 네네. 왜냐 그러면 지역의 실정도 잘 알고 음.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고 저는 재선을 하면은 제가 예결위에 소속되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예결위 간사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결위 활동하실 동안 예.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구미를 위해서 하신 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농민 대표로서 공익형 직불제를 설계를 했고 네. 그리고 그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가는 예산을 6천억 이상을 순증을 시켰고 매해 6천억이라 그러면 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소농직불금 120만 원부터 시작하는 특히 고령층이나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면은 소농직불금 120만 원 만들어줘서 고맙다 하는 인사를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네. 듣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제가 구미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LG화학과 협의를 해서 양극재 공장을 당시에 유치를 했고 지금 5공단에 양극재 공장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장을 하나 대기업을 새로 짓는다라는 것은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이 있고 구미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계속 떠나가기만 했는데 새로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장 하나를 다 짓고 나면 곧 또 새로 신축 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구미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출마 네.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재밌는 말씀하셨더라고요. 오른손으로는 오른손톱을 깎지 못한다. 예. 선문과 같은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렇죠. 우리 경북의 유권자들이 보수라는 자부심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세력에 대한 굉장한 아낌없는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의 현실은 좀 형편없잖아요. 전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밀었던 그 보수 정치인들이 중병에 걸렸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보수 정치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보수 정치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오른손 손톱을 깎을 수 없듯이 누군가의 세물이 들어가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변화가 이루어지지 보수 세력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왼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김부겸 대표 공약이 예. 전기가 넘치는 도시 구미. 그렇습니다.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수출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전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미래가 어떤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먼저 읽어야 되고 해안과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세계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급속도로 바뀌어갑니다. 네. 그 친환경 에너지가 바로 재생에너지고 그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구미는 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구미의 기업들이 활로를 찾는 가장 빠르고 경쟁력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김 후보께서 만만한 후보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현역 의원과 용산에서 내려온 의원 중에 한 분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누가 되더라도 심판선거라고 된다고 네. 심판선거입니다. 네. 그 현역 의원이 된다면 그 4년 동안 했던 의정 활동에 대한 민심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정 활동에 대한 심판선거가 될 것이고 용산에서 내려온 분이 후보가 된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의 이 난맥상에 대한 심판선거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오더라도 심판선거, 민심과 함께 가는 선거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꽤 됐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후화됐다는 이야기 많이 예. 나오는데 혹시 리모델링 관련해서 구체적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 예결위를 할 때도 그런 예산을
구미에 많이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구미의 산업이 어떤 산업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전략 산업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이끌고 나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아직 구미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는다 그럴까? 그런 면이 있어서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LG BCM 공장을 유치한 게 2차 전지, 이 2차 전지의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구미는 또 하나 방위 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방위 산업에 대한 그 보다 활발한 지원과 계획을 수립하는 게 또 하나의 경쟁력 있는 먹거리 분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관련돼서 대구신공항 조성과 관련돼서 군사항공정비창을 집결시킨 MR로를 유치해야 그렇죠. 된다고 예. 이야기하셨는데, 예. 그 구체적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합신공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군사공항입니다. 네. 군사공항이 대한민국의 여러 군사공항보다가 규모가 크게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정비창 사업이 여기에 집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군사산업, 군수산업의 특징이 MRO 사업, 유지, 보수,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는 그 군사공항과 관련해서 이 군수산업의 유지, 보수, 운영에 관한 산업을 특화시켜서 구미가 끌고 나간다면 굉장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고, 어마어마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고요. 저희가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 김영권은 그런 준비를 했고, 이제 그 준비된 상태로 유권자들의 채점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성과로 입증하겠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고, 비례대표 의원을 할 때도 충분히 성과로 입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당당히 야당의 재선 의원으로 TK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도 10사람 몫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